최근 국제사회에서 큰 문제로 떠오른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자원의 무기화인데요. 이를 가장 악용하고 있는 나라는 아시다시피 중국입니다. 광물을 볼모로 타국을 협박하는 중국. 한국도 종종 그 타겟이 되고는 합니다. 최근에도 중국은 배터리 관련 소재로 한국을 압박하려고 나섰지만 이번만큼은 한국이 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되려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 특유의 정밀 기술로 머리카락보다 얇은 핵심 소재를 생산하는 독점 기술을 손에 넣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재가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중국이 이를 따라잡을 수 없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소재 시장의 주도권 싸움이 치열합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세계의 견제는 점차 수위를 높여가며 중국을 천천히 잠식하고 있는데요. 이에 맞서 중국도 아군을 끌어들이기 위해 전 세계의 차이 나머니를 푸는 것은 물론 자신이 가진 강력한 무기를 동원해 서방 세계의 압박을 벗어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이 휘두르기 시작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히토류. 반도체나 배터리 등 미래 먹거리의 근간이 되는 핵심 요소인 광물을 중국이 손에 쥐고 있는 바람에 중국은 삼엄한 서방 세계의 압력도 벗어날 가능성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일본을 상대로 히토류 자석 수출 금지를 시행한 것이 대표적인데요. 올해 4월 중국 정부는 수출 금지 및 수출 제한 기술 목록에 네오디뮴과 사마른 코발트를 추가했습니다. 일본이 미국 주도의 대중 반도체 수출 제한에 동참하기로 한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은 개정 목록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기자동차 풍력발전기 및 로봇 등 첨단 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광물이 네오디뮴과 사마른 코발트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과 공조하기로 한 결정으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죠. 네오디뮴 자석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무려 84%, 사마륜 코발트 자석 역시 중국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에 설사 일본이 대체 광물을 찾는다고 해도 가까운 시일 이내에 중국의 광물 압박에서 벗어나는 건 불가능하죠. 사실 이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한국에게 닥쳐있는 가장 현실적인 위협은 바로 전기차 배터리 소재인데요. 전기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리튬을 비롯한 여러 히토류 광물 역시 중국의 견제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당장 수산화 리튬, 코발트, 흑연 등 주요 광물 소재의 상당수가 중국산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인데요. 수입되는 이들 광물 중 무려 80%가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수입처 다각화를 위해 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를 물색하고는 있지만 생산량을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 만약 중국이 모종의 이유로 한국에게 앙심을 품고 히토류 수출 제한을 걸거나 히토류에 대한 가격 인상을 단행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CATL사의 세계 진출 역시 한국 전기차 배터리의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총 10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이 회사는 현재 세계 최대 전기자동차 배터리 공급업체인데요. 중국 기업답게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배터리를 압도적인 물량으로 공급해 글로벌 전기차 제조업체의 비용 절감에까지 영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22년 기준 중국 CATL의 매출액과 출하량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작년 매출액 345억 5,700만 달러, 한화로 45조 원을 기록하며 전 세계 기준 매출액 점유율 27.5%를 달성했죠. 코로나를 비롯한 공급망 문제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성과를 자랑한 것입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을 예상한 CATL은 우회로를 통해 미국 규제 문제도 극복할 것으로 관측되어 한국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죠. 외신에 따르면 미국 주정부들이 막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약속하며 CATL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서로 자신의 죄에 유치하려고 판촉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결국에는 IRA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CATL의 미국 진출은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미국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겠다고 선언한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주정부의 이기적인 단독 행동으로 인해 규제 계획에 큰 허점을 만들고 만 것이죠. 주정부 입장에서는 연방정부로부터 IRA 보조금을 받지 않더라도 공장을 설립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훨씬 더 크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한국 배터리 업체들 역시 미국 IRA 법의 허점을 공략한 CATL의 움직임에 안심할 수 없게 되었는데요. 미국과 손을 잡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한국산 배터리를 표준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의 위협의 위기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오히려 한국은 여유를 부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최첨단 동박 기술 덕분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소재로 많이 알려진 리튬을 비롯해서 여러 광물들이 핵심 소재로 부상했지만 의외로 동박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동박은 전기차에 필요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로 음극재로 활용하는 얇은 구리막을 뜻합니다. 동박이 얇을수록 제한된 배터리 면적 속에 더 많은 음극 활물질을 채울 수 있어 배터리의 초경량 및 보용량화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소재라 할 수 있는데요. 일상 속에서 접하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이기 때문에 전기차 말고도 스마트폰과 노트북, 드론 등에도 폭넓게 사용되어 첨단 시장에서 동박의 중요성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동박 기술에 있어서는 대한민국 기업이 선두주자라고 하는데요. SK 넥실리스는 동박 기술에 있어 세계적인 입지를 가진 기업으로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첨단 기업의 중요 파트너 기업이기도 합니다. 사실 동박 기술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일본이 선두주자였습니다. 후루카와 니폰 덴카이라는 기업이 2차 전지용 동박 시장 점유율 각각 42.6%, 12.7%를 차지하면서 그때만 하더라도 세계 시장의 절반 이상이 일본 기업의 것이었죠. 만약 이러한 동박 점유율을 지금까지도 유지했다면 세계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은 무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의 점유율은 쭉 떨어지고 그 자리엔 한국 기업이 버젓이 앉아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글로벌 동박 시장에서 SK 넥실리스는 점유율 22%를 차지하며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중국의 왓슨과 대만의 창춘이 뒤따르면서 한국이 동박 기술을 선도하고 그 뒤를 중국이 쫓는 모양새입니다. 이러한 점유율 역전은 바로 한국의 놀라운 기술 발전 속도와 집요하게 소재에 집착한 한국 기업의 장인 정신 덕분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동박을 가장 길고 꼭 넓고 얇게 만드는 데 있어 탁월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SK 넥실리스는 머리카락 두께의 30분의 1 수준인 4.5 마이크로미터 두께로 폭 1.33m의 동박을 무려 56.5km 길이로 뽑아냈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기술력이라 할 수 있는데요. 동박을 얇게 뽑아낼수록 쉽게 찢기고 주름이 생기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순도 높은 동박을 뽑아내는 것은 고도의 기술력을 필요로 합니다. 미국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 박람회인 CES 2023에서 SK 넥실리스는 기술력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며 한국 기술의 위엄을 보여주었죠. 당연히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부품으로 쓰이는 동박을 SK 넥실리스에서 공급받고자 하는 기업들도 줄을 섰습니다. 이 가운데는 글로벌 톱 기업들도 상당수 있었는데요. LG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한국 기업들은 물론이고 그 잘 나간다는 중국 CATL도 한국 동박을 사용하기 위해 물량 발주를 넣을 정도였습니다. 현재 SK 넥실리스가 생산하는 동박 물량의 95%가 글로벌 세계 배터리 기업의 주요 재료로 사용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물량이 부족해 국내 생산 시설 확충은 물론이고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폴란드 스탈로바블라의 동박 공장을 착공하기도 했으며 쏟아지는 수요량을 보충하기 위해 생산시설 투자에도 SK 넥실리스는 엄청난 투자금을 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을 찾는 글로벌 기업의 수요량을 맞추는데 힘이 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전세계 전기차 1위 업체인 테슬라도 동박 수급을 위해 SK 넥실리스와 손을 잡았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 동박의 입지는 확고해졌습니다. 바이든의 IRA 법 시행에 맞춰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보조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새로운 재료 수급처 물색에 직접 나섰는데요. 현재 전기차 시장 1위인 테슬라는 일찌감치 동박 시장에서 한국산 동박의 가치를 알아보고 먼저 SK 넥실리스에 손을 내민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동박을 테슬라에 공급하는 계약을 맺기로 했다는데요. 테슬라 고위층이 SK 넥실리스에 방문해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슬라만이 아니라 다른 전기차 기업에서도 SK 넥실리스가 생산하는 동박 수급의 혈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사 중국이 히토류 카드를 가지고 한국을 압박한다고 해도 한국의 동박 기술에 상당 부분 의존해야만 하는 중국 배터리 업체들은 결국 한국과 손을 잡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 시장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CATL 역시 배터리 핵심 소재인 동박 수급을 위해 원자재인 구리 광산 확보는 물론 자체적인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 중국 기업을 찾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내에는 한국에 비해 1, 2세대 뒤떨어진 동박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전부인 상황. 이보다 앞선 동박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이 아니면 배터리 시장에서 한국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K배터리로 대변되는 한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 앞으로도 한국이 가진 기술력으로 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